스포츠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짓는 가장 큰 경계는 상업성이다. 올바른 과정을 통해 경기력을 높여 기록을 경신하고 승리를 거두는 게 궁극적 목표인 아마추어와 달리 프로는 경기력 상위 성과를 넘어 상업적 성공도 내야 하고 그것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 공놀이로 시작한 축구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된 것은 프로화로 성공했기 때문이다. K리그에게 그 잣대를 댄다면 어떨까? 프로리그라고 하기엔 자격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대부분이 큰 적자가 누적된 상태고 기업이 후원하는 구단들도 연간 운영비의 3분의 1도 건지기 힘든 열악한 자생력을 보여준다. 시도민 구단의 자본 잠식 뉴스는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들의 존재 가치를 논할 때 반대론자들은 혈세 낭비를 명분으로 들고 나온다. 프로축구연맹이 책임지는 중계권 수익은 한 구단의 1년 운영 예산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연맹이 회원사인 각 구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은 스포츠복권 사업의 배당금이라는 데서 K리그 위 현실이 드러난다. 구단 수입에서 선수를 하는 이 종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셀링리그라는 자학적인 모델, 일개 클럽이라면 모를까, 리그 전체가 그런 컨셉을 잡는 건 위험하다. 실제 K리그 선수를 오버페이로 데려가던 중국 슈퍼리그와 중동 리그가 아시아 쿼터 폐지 등으로 관심을 끊는 등 변수가 너무 크다를 추구한 적도 있다. 상업성, 산업, 비즈니스 등의 단어와 가장 거리가 멀던 K리그는 18일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2019년 제5차 이사회에서 새로운 정기가 될 수 있는 안건 다수를 심의, 의결했다. 거기에는 리그의 저조한 상업성에 대한 고민이 여러 군데서 드러났다. 동남아시아, 아세안, 쿼터 신설이 가장 크다. 2020 시즌부터 기존의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국적 불문 3명 AFC 가맹국 1명의 아세안 가맹국이면서 AFC 회원국을 충족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10개국 하는 선수 1명을 추가로 보유, 출전시킬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신설된 동남아시아 쿼터 제도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중계권, 스폰서십 수익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라고 그 노골적 의도를 소개했다. K리그 중계권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다. 스포츠의 상업적 규모를 리드하는 것이 중계권인데 K리그는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멈춰 있다. 유럽까지 볼 필요도 없이 주변의 중국과 일본은 연간 1000억 원대 규모를 넘어섰고 동남아 국가들도 중계 권료가 100억 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 대한 평가든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든 중계권은 리그의 상업성에 대한 바로미터인데 K리그는 동남아보다 못한 게 현실이다. 사실 K리그뿐 아니라 국내 다른 프로스포츠들의 고민도 비슷하다. 선수 연봉을 포함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주관단체와 각구 단의 가장 큰 수익원인 중계권은 답보 상태거나 소폭 상승 중이다. 그나마 프로야구가 인기를 등에 업고 최근 중계권을 세분화하며 규모를 키워가는 상태다. 해외처럼 스포츠 중계에 대한 유료 시청, 페이퍼뷰, OTT 서비스 등 문화가 열악한 한국적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외 중계권사나 포털들의 인위적 부양 없이는 K리그 중계 권료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로야구처럼 중계권에 대한 치열한 경쟁조차 없는 상황이기에 더 그렇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해외 진출이다. 국내 다른 종목과 달리 K리그는 AFC 챔피언스리그를 통해 증명된 경기력 상위 대회 경쟁력이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 선수 영입이 활발히 이뤄진다는 점이 열세다. 현지 국가의 선수를 영입하고 그의 활약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중계권 수출의 핵심 전략이다. 우리도 과거 박지성을 통해 프리미어리그 중계가 주말을 활용하는
문화로 자리 잡으며 중계권의 지속적인 상승을 확인한 바 있다. 아무리 경기력이 5월에도 K리그가 프리미어리그, 라리가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순 없다. 대신 동남아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현실적 여지가 크다. 이 부분이 K리그의 주요 전략이 되어야 한다. 과거 태국인 구단주들이 입성하며 태국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노크했지만 실제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최근 동남아 축구의 성장세와 몇몇 특출난 선수들의 등장은 K리그가 노려볼 만한 긍정 요인이다. 그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며 K리그는 경기력 외에 상업적 이득까지 얻는 것이 아세안 쿼터의 핵심 목표다. J리그가 이 부분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 2014년부터 제휴국 전략을 통해 베트남, 태국 등과 적극적인 선수 교류를 했고, 지난해 태국 국가대표 차나팁 송크라신이 콘사도레 삿포로에서 맹활약하며 K리그가 바라는 효과를 봤다. 삿포로를 방문하는 태국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 기업들의 태국 진출, 무엇보 다 중계권료 판매가 이뤄졌다. K리그 도시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니다. 2016년 베트남 국가대표 미드필더 쯔엉이 인천 유나이티드에 왔다. 하지만 당시엔 제도적 보완책도, 구단의 전략도, 연맹의 관심도 미비했다. 연맹은 2017년 올스타팀을 꾸려 베트남 시게임, 동남아시안게임, 대표팀과 친선전을 치르며 현지 진출의 교두보를 열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패배를 당하며 대내외적으로 망신만 당한 적이 있다. 올해 인천이 다시 베트남 국가대표 공격수 콩푸엉을 영입하며 두 번째 도전이 진행되고 있다. 3년 전과는 다른 분위기다. 이전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인 전략이 준비됐다. 콩푸엉은 선수단 내부의 연착 6회에 이른 시기에 선발 출전하고 꾸준히 경기에 나서는 중이다. 구단, 선수, 에이전트 3 사이 관계가 원활하다. 연맹의 인식 변화도 컸다. 박항서 감독 취임 후 대표팀의 성공으로 한층 올라간 베트남 내 축구 열기가 콩푸엉의 K리그 진출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이다. 지난 2라운드부터 연맹은 베트남 현지 불법 중계를 막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몰려든 베트남 팬들로 인해 서버가 다운됐다. 콩푸엉의 선발 출전 빈도가 늘기 시작하며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반응도 폭발적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4월부터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V라이브를 통해 개설한 V라이브 스포츠로 인천 경기를 현지에 중계하고 있다. 지난 3일 첫 중계는 누적 시청자 32만을 돌파했다. 콩푸엉이 다시 선발 출전한 전북과의 경기에는 누적 시청자가 48만을 돌파했다. 콩푸엉이 후반 교체 출전한 울산전은 22만, 선발 출전한 청주와의 FA컵은 39만 명이 넘는 누적 시청자를 기록했다. 정식 중계가 아닌 불법 스트리밍을 통해 경기를 본 동시 접속자는 9만 명 수준이었다. K리그의 경우 네이버를 통한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의 동시 접속자가 2만 명 수준이고 누적 시청자는 10만 명 정도다. 이런 지표는 연맹의 생각을 바꾸기 충분한 가능성이다. 뉴미디어의 특성은 시청률로 드러나는 부분적 지표가 아닌 실질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고, 명확한 실수요자의 성향도 파악 가능하다. 만일 K리그에서 콩푸엉과 다른 베트남 국가대표 선수의 베트남 더비가 혹은 최대라 이버린 태국의 국가대표 선수와의 맞대결이 가능해지면 저 수치는 더 폭발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아세안 쿼터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K리그의 기존 중계권 계약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2년부터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데 K리그에겐 당분간 오지 않을 중요한 기회다.
당장의 새 계약은 아니더라도 향후 중계권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여러 발판을 마련하지 않으면 K리그의 상업적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동안 연맹은 K리그 중계권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판단에 기존 금액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외부의 권리 대부분을 위임한 자충수를 둔 탓에 새로운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뉴미디어 중심으로 전환된 컨텐츠 판매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프로축구연맹은 최근 뉴미디어 팀을 신설했다. 지난해부터 중계 표준을 만들어 중개사에 배포했다. K리그 2위 경우 직접 중계를 제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중계권 계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구난방으로 제작되던 K리그 중계의 퀄리티를 높이고 포맷과 신호를 일원화시켜 향후 국내외 판매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위결한 경기 데이터에 대한 권리 명확화도 같은 시선 안에 있다. K리그 마케팅 규정에서 데이터 사용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 중계 영상이나 경기장 내 촬영 영상을 통해 수집된 경기 데이터에 대한 판매 권리가 연맹에 있음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경기 영상 및 공식 기록 사업 가치를 보호하고 데이터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할 근거가 마련됐다. 데이터와 통계는 이제 상대를 분석하거나 중계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부가적 컨텐츠를 넘어 그 스스로 하나의 컨텐츠로 자라잡아가는 중이다. 연맹이 줄 수 있는 상업적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K리그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컨텐츠 늘 중계권 판매로까지 묶겠다는 의도다. 글은 서우정, 사진 는 파포토스, 제2리그 기사 제공 서우정 칼럼.